네, 8월장 시작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베테랑 PB와 함께 맞춤형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주는 또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? 집중과 회피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지고 오신 집중 섹터는 전력기기고 회피는 2차 전지입니다.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잘 가지 않았습니까? 예,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과 함께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. 회피 2차 전지 먼저 여쭤볼게요. 예, 2차 전지 업종을 좀 회피 섹터로 좀 선정을 네. 했습니다. 지난 방송에도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와서 그때도 회피 업종으로 했는데 네. 일단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온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삼성 SDI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세가 좀 나와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 쪽에 대한 그 관세 영향으로 선수요가 있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고요. 하반기에 대한 실적 관련해서는 EV향 쪽에 대한 실적은 다소 좀 부담을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ESS 향에 대한 배터리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고요.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 전반적인 ESS 시장에 대한 증설을 통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수요는 일단 미국에서는 좀 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는 주가에 작용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은 좀 새로운 모멘텀이 ESS 시장이나 그다음에 로봇 관련한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 증가세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회피 섹터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주가 부담으로 좀 네. 이익 실현하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시세를 내주고 있던 2차 전지 단기간에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. 집중 섹터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전력기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네.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주가가 조금 조정이 좀 나타났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세로 좀 전환하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노후화된 변전압기에 대한 글로벌 그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.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공급량 대비 수요가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. 데이터 센터 건립 관련해서 노이즈는 있었지만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인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럽 쪽에 배전기, 변압기 정도에 대한 노후 교체가 한 40% 정도 수요가 좀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국내 기업 중에서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, HD 현대일렉트릭은 증설을 통해서 이러한 수요를 좀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멤피스 공장이 26년도 말에 완공이 된다면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, 산열전기 등 전반적인 전력기기에 대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력 설비 기기 관련 업종은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포트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조선과 방사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탑픽으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는데 두 종목 다 굉장히 잘 갔어요. 네. 맞습니다. 지난번 방송했을 때 현대중공업, 그다음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조선방산 섹터 중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이제 103만 5천 원까지 등극을 했죠. 급등하고 오늘은 좀 조정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조선업종과 방산업종은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 선에 대한 고수익에 대한
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하반기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나왔던 그 잠수함 관련 MRO나 전반적인 구축함이나 이러한 전반적인 미국향 조선, 군함 쪽에 대한 건조 능력도 어느 정도 시장의 검증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엔진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좀 미국 쪽에 대한 군함이나 그 전투 관련한 항공모함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기록한 이후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다각적인 무기 체계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K9 자주포나 레드캡 장갑차, 그 다음에 전반적인 다연발 로켓포 등 전반적인 무기 체계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전반적인 각 사업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탄두에 들어가는 화약까지도 만들고 좀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산 ETF를 좀 사는 개념으로 좀 보셔도 네. 무관할 것 같습니다. 방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대장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 ETF로 취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홀딩 관점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번 주 포트폴리오 비중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 어떤 업종에 어떤 비중을 태우셨는지 보도록 하죠. 지금 보시면요, 25% 비중을 가지고 오셨고요. 방산과 조선은 여전히 들고 가시고 전력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. 일단 방산과 조선 전력기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석 여쭤볼게요. 예, 일단 올해 상반기 때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기술 이전이나 네. 신약 개발 관련한 모멘텀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. 한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멀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지만은 상반기 때 기술 이전한 이후에 네. 다각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사의 가치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도 리가켄바이오가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비서세포 폐암 치료제 등 전반적인 기술 이전한 이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침투율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좀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나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은 R&D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하면서 신약 개발에 좀 힘쓰고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 R&D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비용으로 좀 지출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은 연간 R&D 비용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국내 기업들이 R&D 비용에 1,000억 정도 쓰는 거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적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현재 구간에서 좀 저점에서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들 보이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그 밸류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약바이오 살짝 주춤한 사이에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발언을 살펴보면 뭐 의약품 관세를 최대 250%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. 이러한 발언이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투심을 다시 한번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? 사실 뭐 트럼프의 그 약가에 대한 그 네. 세금적인 부분은 사실 미국의 그 약품의 그 수입의 70% 이상이 아일랜드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.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미국 내 공장을 인수함에 따라서 현지에서 생산이 좀 가능한 그 네. 현실화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발목을 좀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적과 성장세로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, 밸류에 대한 적정 주가로 가치가 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편입하셔도 무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사실 250% 관세율 자체가 낮춰질 수도 있고 실적과 성장세를 봐서 제약바이오 현 시점에서 포트에 좀 편입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방산과 조선, 전력기기, 제약바이오 골고루 25% 비중 태워주셨고요. 주식이 80%, 현금이 20%입니다. 자,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
질문이. 그래서 그 네. 섹터 좋은 건 아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? 일 것 같습니다. 방산 안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? 예, 방산 섹터에서 현대 로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얼마 전에 구조 가까운 수주 공시가 네. 좀 나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어느 시장에서 좀 검증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방산 섹터가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지금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에서 GDP 5% 방위비 증액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폴란드 쪽에 대한 K2PL 폴란드양에 대한 수주한 이후에 향후 추가적인 640대로 1000대까지 수주 모멘텀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이제 폴란드를 기준으로 해서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폴란드를 기반으로 유럽 내에 대한 뭐 루마니아나 지금 서유럽이나 동유럽 국가에 대한 K2 전차나 전반적인 무기에 대한 방산 수출이 좀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 로템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동 시장에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좀 전차나 장갑차 대수가 1000대가 좀 되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차가 2000대가 넘고요. 장갑차가 한 3000대가 넘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1000대, 뭐 2000대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향후 이러한 무기 재정비를 필요한 그러한 전차 장갑차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독일의 라인메탈이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1년에 한 200대에서 300대 정도입니다. 그렇지만 독일 자국도 무기를 좀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차도 한 2000대 이상, 장갑차도 한 2000대 이상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고 네. 있고요.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지만은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 로템도 그런 관점으로 가격 조정 시마다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대 로템 조정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전력기기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전력기기 중에서 앞서 뭐 효동중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산일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산일전기. 일단 네. 안산공장에 대한 증설을 완료했습니다. 2월부터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증설이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상 변압기나 특수 변압기를 양산하고 있고요. 영업 이익률이 한 35%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초고압 변압기나 이러한 변압기를 제작을 할 때 상당히 기술력이 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자동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완비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30% 이상 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안산 공장의 증설로 인해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향후 3년 동안 3000억 이상의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5% 과정했을 때는 새로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멕시코나 동남아 이런 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는 기술력과 어느 정도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경쟁사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은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수혜가 좀 예상되기 네.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이 시세를 내줬다면 이제는 산일전기를 좀 봐야 될 때이다. 매수 타이밍 짚어주셨고요. 자, 지금 현금 보유 20% 가지고 오셨는데 장기적인 관점 말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종목 트레이딩하면 좋을까요?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유한양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유한양이요, 예, 네. 2분기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한 이후에 레이저 티닙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25% 예상보다는 빠르게 좀 침투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아미반타맘, SC 제형, 그러니까 정맥 주사가 아니고 SC 피하 주사 치료제입니다. 네. 그래서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투약 시간, 치료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굳이 뭐 입원을 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로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도 지금 하반기에 승인을 앞두고 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본 이후에 중국 이후에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승인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은 좀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 유한양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다음번에 또 포트폴리오 점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.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